1,0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드는 기회. 사람들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TQQQ 지금 사면 되나요? QLD에 몰빵하면 부자 될 수 있나요? 남들보다 빨리 10억을 만들고 싶고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불안함에 하루라도 빨리 승부를 보고 싶은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 내 인생도 빨리 바꾸고 싶은 그 간절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넣어두면 어느 날 자동으로 10억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100배짜리 종목을 맞히는 방법이 아니라 100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으로 단기간에 승부를 보기 위해 TQQQ와 QLD를 대한다면 이 레버리지 ETF들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계좌가 녹아내리자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했습니다. 그분들이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투자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지금 안 들어가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자신이 버틸 수 있는 멘탈과 현금 흐름의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모니시 파브라이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투자 철학도 결국 이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투자의 첫 번째 엔진은 대박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곁에는 리 게린이라는 뛰어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버핏과 먼거의 이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 되었지만 리 게린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레버리지와 조급함이었습니다. 버핏이 훗날 리 게린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강조했던 핵심은 간단합니다. 버핏과 먼거는 자신들이 결국 부자가 될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 게린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빚을 이용해 투자했고 1970년대 시장 급락 과정에서 마진 압박을 받으면서 가장 팔고 싶지 않은 가격에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가 투자할 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투자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조차 조급함 때문에 복리의 게임에서 먼저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QLD와 TQQQ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각각 2배, 3배 추종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입니다. 리 게린처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특유의 극심한 변동성은 투자자의 심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벌려고 하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심한 하락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낙폭도 견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실제 내 계좌에 찍히는 순간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10년을 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주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매달 적립하겠다던 사람이 뉴스 하나에 매수를 멈춥니다. 장기 투자하겠다던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에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결국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큰 기회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QLD와 TQQQ를 통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기회는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미쳤을 때 옵니다. 사람들이 거시경제의 공포에 압도됐을 때, 좋은 자산의 가격까지 아무 이유 없이 같이 던져질 때, 가격과 가치 사이의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질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수년간 구축해온 기술력, 생태계, 현금 창출 능력이 주가가 한 달 떨어졌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은 다릅니다. 금리, 물가, 고용, 전쟁, 경기 침체 공포, 수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나스닥은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크게 무너지면 레버리지 ETF인 TQQQ는 훨씬 더 처참한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의 폭락과 자산의 영구적 훼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 기업들의 장기적인 혁신 능력과 이익 창출력이 영구적으로 무너지는 것과 당장 주가가 30%, 40%, 50% 폭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가격 하락 역시 투자자에게는 실제 위험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과 경로 의존성 때문에
회복 과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떤 폭락이 와도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노? 그리고 그 다음은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이 30% 떨어지고 TQQQ가 훨씬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자본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밀려나고 살아남은 강한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나스닥 100 역시 영원히 같은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는 지수가 아닙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빠지고 새로운 강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경제는 다시 움직이고 기업들은 다시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복된다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가격에서 꾸준히 모아둔 수량이 다음 상승장에서 우리의 자산을 크게 키워주는 씨앗이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서 생각을 멈춥니다. 내 계좌가 반토막 났다. 이번에는 진짜 끝난 것 같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 하지만 살아남는 투자자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고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에서 10억은 100배입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100배라는 숫자를 한번 해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복리의 언어로 다시 보겠습니다. 1000만 원, 2배면 2000만 원, 다시 2배면 4000만 원, 그 다음은 8000만 원, 다시 2배면 1억 6천만 원, 그 다음은 3억 2천만 원, 다시 6억 4천만 원, 그리고 한 번만 더 2배가 되면 12억 8천만 원입니다. 보이십니까? 100배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2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1000만 원에서 10억을 넘기는 데 필요한 것은 약 7번의 더블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2배, 2배, 2배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르고, 떨어지고, 몇 년을 횡보하고, 다시 폭락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 10% 복리라면 단순 계산상 약 7년 정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몇 년이냐가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드는 것은 100배짜리 홈런을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복리의 시계를 중간에 깨뜨리지 않는 게임입니다.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들기 위해 AI 딥러닝 알고리즘을 전부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박사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리가 0.25% 오를지 내릴지 매번 맞힐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예측하려다가 오히려 원칙이 무너집니다. 워런 버핏이 이야기해온 능력 범위의 개념처럼 내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것은 과감하게 지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질문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인가? 기업들은 더 좋은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경쟁할 것인가?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들이 그 과정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 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전부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을 깊게 파는 것이 낫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의 구조입니다. 본업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버는 돈보다 적게 쓰십시오. 생활비까지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락장이 와도 다음 달에 다시 살 수 있는 돈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도 적립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복리는 한 번에 터지는 로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배, 그리고 또 2배, 그 위에 다시 2배가 쌓이는 더블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장 쉽게 박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에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폭락이 두려워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고, 또 다른 테마주가 급등하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복리의 시계는 계속 초기화됩니다. QLD와 TQQQ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벌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래 살아남아 QLD와 TQQQ의 수량을 끝까지 모아갈 수 있을까? 내일 무엇이 오를까? 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나스닥 시장에서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좋은 자산까지 던지는 순간에도 나는 계속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영끌에서 크게 베팅할까? 가 아니라 내 예측이 틀려 하락장이 몇 년 길어져도 내 가족과 내 생활 그리고 내 멘탈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지루합니다. 별일도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정해둔 금액을 투자하고 또 일하러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이 폭락합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뉴스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떠듭니다. 그때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또 살아갑니다. 이 평범한 행동을 5년, 10년, 20년 이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결과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드는 것은 100배짜리 종목을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약 7번의 더블을 경험할 때까지 복리의 시계를 깨뜨리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시장도 아닙니다. 금리도 아닙니다. 연준도 아닙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의 조급함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보다 먼저 도망치게 만드는 조급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10억을 원한다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남아 있으십시오. 나는 조급함을 버리고 생존과 복리를 선택하겠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투자 원칙과 같다면 댓글에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100배의 기회는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복리를 누린 사람에게 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